박주선 양심 고백 해설해드립니다. 기자회견한 거요. 해설해드린다는 겁니다. 7월에 국당은 당권이 바뀜.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가 잡아서 박지원 더하기 안철수 라인 지선에서 학살할 예정임. 그 학살 정당성을 억해어들 수 있음. 문준용 조작에 가담한 애들이 저 두 개파라는 박지원 안철수 개파라는 얘기죠. 실제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라는 YTN 프로에서 문병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그리고 안철수 알고 있었나 따져봐야.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당권이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정말로 박지원과 안철수는 완전히 내쳐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성향 자체가 지난 일요일 날 트윗에 소개해드렸죠. 선거 대선에서 지고 후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얘네들의 그 기질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가루가 되게 씹어버리는, 실제로 안철수가 형사처벌 받을 확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유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이제 문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문자 행동,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문재인 당사자, 문재인한테 막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 안철수가 등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론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겁하고 진짜 졸렬한 거죠. 자기들이 어떤 그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철수라는 희생양을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 그렇죠. 말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고 나면 실제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당 당권 경쟁에서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고 나면요, 남은 사람들의 입지가 호남 기반이라는 걸 한 절반 정도는 탈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그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살 수 있죠, 그 대신. 그러니까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면 자기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도 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유미 씨가 지금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준서도 아마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소환되는 사람, 물론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에 자기가 꼬리자르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뭐 후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덜컥 안철수 이름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전개가 완전 소용돌이로 가겠는데, 지금도 소용돌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일부 의원들은 벌써 내부의 권력 투쟁용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존립 자체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방송하면서 몇 번 표현 쓴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 하늘이 돕고 있네라고 느낀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이 하늘이 돕고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저는 대선 때 너무 고생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위기에 봉착하려고 하면 활로가 열리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걸로 쓰면은 이거는 드라마 작가가 막장이라고 욕먹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 있잖아요. 보면 야, 저거는 영화로 만들려고 인물을 꾸며도 저렇게 꾸밀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봐도 드라마틱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보면 그래요. 네. 역풍이 이제 시작된 건데,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냥 난 문재인 좋은데, 뭔가 이게 좀 찝찝하다 했던 사람들 입장이 완고하게 지지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야당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만 국정에 협조를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쉽게 국회가 돌아갔을 텐데, 같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붙어서 지금 야 3당이 발목 잡기로 가던 분위기 속에 하나의 축이 지금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랄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셀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셀프로 무너지는 건 맞고요. 근데 셀프로 무너지는 그분들이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니 역시 또 대선 때 이거 조작하는 그런 심성으로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을 하자? 그런데 문준용 특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쌍끌이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대요. 이게 이제 셀프 확인 자살인데 정말 미안해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서 스스로 밝혔다. 그 태도를 보고 그래도 큰 죄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타기를 확.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속에 그래도 문준용 특혜 의혹이 뭔가 있었나 보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용서의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되게 다목적 포석인데요. 우선은 푸나님은 늘 선의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어떤 때 저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 방금 그 말이요. 사전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당에. 이건 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예초의 기본 취지가 저는 원래 야권 통합론자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박근혜랑 싸우자여서 그 사람들을 절대 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덜 까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그 집단이 절대 악이고 이런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집단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행동은 악한 행동일 수 있는 거고 요게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저는 그 쌍끌이 특검 얘기하는 순간 또 공작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왜냐하면요. 이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이게 정파적인 사안인가요? 이거는 사기 조작 사건이에요.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우리 검찰이요. 이런 정도의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그런 역량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의 일부를 조작했다라고 시인한 국민의당.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추경 인사청문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질문부터 가야겠죠?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그런 제보가 조작된 것이다. 어제 이제 박주선 위원장이 시인을 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뵈러 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째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선거는 공정한 룰에 따라서 철저한 팩트 하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문준용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취업에 대해서 조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건 공당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형사 고발도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누구를 고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유미 당원의 어떤 조작국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윗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좀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검증해서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따져봤어야 됐는데 당시에 좀 선거 워낙 화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못하고 이제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미 씨라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안철수 의원의 제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또 저자 맞습니까?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잘 모른다는 설도 있고 또 상당히 그동안에 안 대표님 선거에 많이 도움을 줬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안철수 전 대표 정도가 사진 하나 찍었다고 해서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과연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명선거 실천단 정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아마 그 박지원 상임위원장에게도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진상 파악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시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디 페북에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저 예.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변명으로 한 것인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 배후를 지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네. 일각에서는 이거 협치의 계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은 협치의 계기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이것은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예.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여튼 아직까지 좀 철저한 조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한 건 이제 인정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그것이 윗선에 보고가 됐고, 우리 당의 이제 윗선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유미 씨 단독으로 조작하고 윗선에서 잘 모르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예. 나온 팩트는 그건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책임자 처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치도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연관시키는 게 아니죠. 예, 두 문제는 별개다. 예.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의 도덕성이 치명타가 돼서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저로서도 정말 황당하고 좀 화가 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총선 직후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제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할 말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법원에서 전체 무죄가 선고했기 때문에 명예가 회복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비겁하고 진짜 졸렬한 거죠. 자기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철수라는 희생양을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 그렇죠. 말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안철수와 예. 박지원을 쳐내고 나면 실제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당권 경쟁에서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고 나면요, 남은 사람들의 입지가 호남 기반이라는 걸 한 절반 정도는 탈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그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살 수 있죠, 그 대신. 그러니까 안철수와 박지원을 쳐내면 자기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도 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유미 씨가 지금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준서도 아마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소환되는 사람, 물론 어떤 박주선 양심 고백 해설해 드립니다. 기자회견한 거요. 해설해 드린다는 겁니다. 7월에 국당은 당권이 바뀜.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가 잡아서 박지원 더하기 안철수 라인 지선에서 학살할 예정임. 그 학살 정당성을 억해 얻을 수 있음. 문준용 조작에 가담한 애들이 저 두 개파라는, 박지원 안철수 개파라는 얘기죠. 실제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라는 YTN 프로에서 문병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준용 의혹 조작, 윗선, 그리고 안철수 알고 있었나 따져봐야.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당권이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정말로 박지원과 안철수는 완전히 내쳐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시인들은 그런 경우에 자기가 꼬리자르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후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덜컥 안철수 이름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전개가 완전 소용돌이로 가겠는데, 지금도 소용돌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네.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일부 의원들은 벌써 내부의 권력 투쟁용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존립 자체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방송하면서 몇 번 표현 쓴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 하늘이 돕고 있네라고 느낀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이 하늘이 돕고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저는 대선 때 너무 고생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예, 마음이 아팠겠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위기에 봉착하려고 하면 활로가 열리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걸로 쓰면은 이거는 드라마 작가가 막장이라고 욕먹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 있잖아요. 보면 야 저거는 영화로 만들려고 인물을 꾸며도 저렇게 꾸밀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봐도 드라마틱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성향 자체가 지난 일요일 날 트윗에 그 소개해드렸죠. 선거 대선에서 지고 후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 얘네들의 그 기질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가루가 되게 씹어버리는 실제로 안철수가 형사처벌 받을 확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유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이제 문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문자 행동.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문재인 당사자, 문재인한테 막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 안철수가 등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론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것 자체가